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종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전문 분야와 경력, 저서에 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눌러가지고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업무가 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해 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안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회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조합의 기관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사회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강의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세 번째 강의로 있고, 강의를 다 들으시면 동영상 강의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노란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가 있을까요? 법률에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정관을 보면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읽을 줄 아시죠?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 플러스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할 적에도 조합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조합장 그리고 이사로 이사회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도 보면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사회는 좀 특이하게 조합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는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조합장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감사가 출석하는 이유는 감사는 이사회와 대의원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지를 하고 출석을 할 뿐이지 의결할 때의 의결권은 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죠. 조합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과 이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러분께서는 이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이 아니니까 대의원회,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총회가 있으니까 이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과 이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이제 조합에서 약 20-30개 정도 시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협력업체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협력업체 경우 시공사, 감정평가업사, 설계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은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합장과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이사가 나쁜 마음 먹고 비리에 휩싸여 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시키려고 하면 그 작업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볼 적에 이거의 경우에 좀 이상하다. 조합장하고 이사가 뭔가 좀 업무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강의해드린 100점 기준표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합장과 이사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걸 그냥 넘버려두는 거죠. 반면에 조합장과 이사들이 굉장히 깨끗한 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조합장과 이사들이 잘못해서 비리로 얼룩져가 있는 조합과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제대로 해나가는 조합과 과연 사업 성패에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장하고 이사가 다 한 통속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싸우는 이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이사들이 싸우는 원인이 조합장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과 이사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그럼 어떤 업무를 하느냐. 표준연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이사회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에요. 예. 주식회사의 이사회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업무 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총회나 대의원의 결의로 용역계약 등이 체결되어 자금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 이미 의결을 받았어.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언제 뭐 계약금, 언제 10%, 언제 뭐 20%, 언제 30%, 아니면 일시불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다 돼 있어 가지고 다 의결을 받았어. 그러면 집행기관인 조합장이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조합장 혼자서 지급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큰 금액은 혼자서 지급을 하면 왜 조합장 마음대로 지급하냐라고 좀 소위 말하는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보통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자, 이게 계약서 체결됐고 여기에 따라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사회 사무 내용 중에 예산 및 통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총회에 올리려고 그러면 대의원회를 거쳐야 되고, 대의원회에 올리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먼저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러이러한 것을 대의원회에 올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의원회를 어떤 거를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가 소집해봤자 오지도 않고 조합장 틀어져가지고 전혀 안 돼. 그리고 이사회가 반대를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이거는 빨리 올려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의원에 상정해가지고 대의원 결의 총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정 안 될 경우는 이사회를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사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뭐 무효다 이런 판급심 판례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주식회사 이사회하고 조합 이사회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사회를 이런 식으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업무 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규정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하죠? 대의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총회에서 할 수도 있고 정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합의 업무 규정, 뭐 인사 규정, 보수 규정, 선거 규정 다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름으로 된 조합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안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사회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의원에 올리고, 대의원에서 결정할 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 올릴 거는 총회에 올리고, 이런 것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뭐 총회나 대의원의 결의를 받지 않고도 될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해야죠. 바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집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소집했더니만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뭐 불합리한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조그마한 것은 이사회 결의나 또는 조합장 단독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R19 시효증 계열에 이제 오시면 동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3강좌에 차곡차곡 내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영상 강좌를 차곡차곡 순서대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